이렇게 아까 지금 숙경님하고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조금 늦게 시간적으로 늦게 시작했는데 이 성령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이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시다고 못 오신다고 다음 달에 뵈자라고 했는데 이제 많이 오셨든 적게 오셨든 일단은 저도 그러지만 오신 분들의 그런 그 마음, 진심,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진심이 참 저는 보기도 좋고 또 감동, 혼자 하지 그러지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거에 그 진심을 쏟는다는 건 꼭 마음 공부든 자기 자신이 가진 일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관계든 우리가 가진 뭐 시행착오든 실수든 실패든 성공이든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 진심이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 그 진심이 이 삶 자체의 흐름을 움직여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진심 때문에 이런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이제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힌트를 얻기도 하고 해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도움도 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좀 이게 무르익어 가는 것도 모든 것도 그렇지만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삶이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인연을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삶이 어떻게 보면 완성시킨다고 표현하죠. 삶이 어떤 적절한 시기에 그 시기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절한 인연과 적절한 강의와 아니면 적절한 나 자신의 진심과 만남을 통한 노력, 뭐 노력이라 표현하면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지만은 점점 나 자신도 예전의 습관보다는 이 공부 아니면 만남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 대한 것을 익숙해져 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저는 뭐 여행을 못 간지 꽤 됐지만 나 자신과의 동행이라는 홈페이지에 제목을 적었던 거는 저 이제 과거를 저도 돌이켜 보면 나 자신과의 동행보다는 나 자신과를 멀어지고 싶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이거 좀 뭐 성격도 예를 들어서 좀 내성적이었고 저도 내성적이고 말을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구한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못되게 얘기하고 특히 부모님이든 뭐 주변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또 나도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과 제 행동과 제 모습은 전혀 항상 지금도 그렇거든요. 항상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되면은 아니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 자신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되어 있는 모습과 성격과 기질보다는 뭔가 내가 원하는 아니면 누가 봐도 괜찮다 한 이 정도 어머 저 사람 진짜 괜찮네 이런 정도는 됐으면 하고 해서 빨리 나 자신을 벗어나고 아니면 제거하고 달라졌으면 제거한단 말이니까 갑자기 웃긴데 하여튼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없애려고 했죠. 계속 없애고 지금 제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뭐 조금 다른 모습 이래갖고 항상 나 자신이 없어지길 상상을 했죠. 바라고 상상하고 원하고 했는데 지금 겉에 보면 그거에 성공했냐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고 없어진 게 따로 있다면 나 자신을 없애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내 모습이나 내가 되어 있는 기질이나 성격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없애려는 그 어떤 의도, 마음 그게 뚝 사라지면서 제가 좀 이제 좀 멍청해지고 약간 멍해졌는데 제 예상과는 완전 반대였죠. 나는 내가 막 정말로 이제 성격도 변하고 막 개조가 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도달하려는 마음, 깨달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나 이제 깨달은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까 그 숙경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혼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그 마음이 딱 끊어지면서 있는 그대로 나만 남으니까 애초에 이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항상 문제로 보이고 빨리 개조를 해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개선해야 된다. 뭐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래갖고 그런데 그게 내 예상과는 반대로 의도와는 반대로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있는 그대로 저 자신 있으니까 뭐 원래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규정이 됐거든요.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 이건 좀 괜찮은 거 뭐 이런 규정과 판단이 좀 하니까 좀 처음에는 의아하더라고요. 적응도 안 되고. 누가 뭐 잘 살고 있어요 이럴 때 특히 잘 살고 있어요 물어보면 그 잘 산다는 그게 잘 안 그려지니까 그냥 저도 의례적으로 잘 살고 있어야 하는데 못 사는 게 뭐고 잘 사는 게 뭔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말하면서도 제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무조건 잘 살고 있다 그러죠. 못 살고 있다 그러면 걱정하니까.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 내가 말하면서도 잘 사는 게 뭐지? 근데 못 사는 게 뭐지?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의도적으로 그려봤어요. 아, 요렇게 사는 건 보통 우리가 못 산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건 잘 산다 그러지. 이렇게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려봤는데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잘 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야 하면 항상 제 마음이 좀 의아한 느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사는 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사라지고, 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음, 딱 한 가지가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경험을 해 가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정말로 그런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조금 그런 게 그냥 만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다가 숙경님 얘기처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하고 100년 뒤에 뭐가 되겠지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장애랄 할까요? 깨달으려는 마음 아니면 뭔가 되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 다음부터 이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이 겉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 있는 거 시간도 없고 막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 여전히 똑같은 삶이죠. 뭐 나는 밥을 먹고 뭐 잠을 잤다. 예전에 이런 흐름이었는데 흐름이 없더라고요. 그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지금만 있으니까 흐름이란 게 사실 없고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도 좀 의아했던 게 많은데 표현을 한 번도 잘 안 했거든요. 뭐 요새 흐름이 좋네. 뭐가 막혔네. 나 요새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좀 그것도 없으니까 흐름보다는 이 삶이 정지된 가끔 표현인데 정지된 어떤 그런 판 아니면 장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무대의 장이잖아요. 정지된 장 속에서 시간도 없고 시간의 흐름이랑 사실 없거든요. 근데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가는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의 흐름이란 게 그 감각이잖아요. 우리의 감각인데 그 감각이 좀 무뎌져 가는 실제적인 그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구나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뭐 된다는 개념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뭐가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미래가 있으면 당연히 저도 이제 막 되려고 했던 이해가 되는데 미래가 없는데 뭐가 돼요? 이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되어 있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미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그게 끝이더라고요. 저번에 옛날 강의에 한번 얘기했는데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다. 요게 그렇게 뭐 거창하게 표현 안 해도 이게 끝인데 이제 나는 밥을 먹었다. 그 뒤에 뭐가 있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착각이고 상상이고 그거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정말로 다르지 않는데 요런 게 조금은 이제 제 경험적으로 어, 예전에 저는 이 흐름대로 가면 미래에 뭐가 있겠지 했는데 그게 끊어지고 똑같은 삶, 밥 먹고 잠자고 얘기하고 일하고 똑같은데 예전에는 그 흐름을 계속 내가 따라가는 한 주인공 나가 있고 그 나가 나중에 뭔가 변하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 사라지고 그 흐름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침묵 아니면 정지된 어떤 장 속에서 이 몸은 이제 계속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 차이지 뭐가 변하고 이제 뭐가 되고 우리가 아까 저의 첫 제목 속에 동행 끝에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나 자신과 있는 그런 만남과 동행과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제가 이해하는 건 그 장애랄까? 아니면 착각이 사라지면은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하는데 동행하는데 시간의 흐름이 그 속에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그 금강경에 나오나요? 과거신, 현재신, 미래신. 붙잡을 지금도 사실 이게 없다는 걸 조금씩 이해가 뭐 처음부터 이해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 지금 만나고 있네 또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까 경주 씨 표현처럼 지금이란 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잘. 관계도 그렇고 뭐 지금이라고 딱 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 지금도 좀 이것도 개념이었구나 좀 그런 이해가 들면서 여전히 이제 방편으로 아니면 지금 존재하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여전히 동행하지만 똑같이 동행하지만 조금은 다른 같은 삶을 사는데 조금은 다른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지금도 이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제가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이런 장을 마련해서 얘기할 줄 몰랐지만은 어, 사실 이런 표현할지도 몰랐던 게 그런 거를 막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아, 요걸 나중에 기억이 났다가 뭐 나랑 인연 되면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는 오직 제 문제라고 했대나 제 자신과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난 너무 나만 관심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만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만나고 요거만 관심 계속 가지게 되고 지금도 솔직히 좀 그러거든요. 지금도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떤 분노랄까 그런 것도 가끔 올라오고 많이 올라올 때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거 만나고 제 자신의 어떤 싸가지 없음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싸가지가 좀 없더라고요. 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싸가지 없는 면도 막 내가 봐도 와 진짜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나가네 막 이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 관리한다고 이런 데 나와서는 또 이런 데 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야 나 참 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 스스로도 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거나 1대1로 돼 있고 누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저보다 좀 몸이 좀 약해 보이고 많이 나이 드시면은 좀 세게 나가고 이렇게 문신하거나 젊고 막 좀 뭐 육체적으로 세 보이면 세게 나가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세게 나가는 척 하면서도 은근슬쩍 약간씩 좀 피하고 굽히고 겁먹나는데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주변 지인들한테 하면은 야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 약해야지 그 강약 약강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되게 치졸하다 뭐 비겁하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세 보이면 좀 약해지고 약해 보이면 조금 갑질은 아니지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쎄. 뭐, 이렇게 막, 기싸움 한다 해야 되죠. 그렇게 막 하게 되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이걸 흐름을 이어가가지고, 아, 나는 지금 강약, 뭐, 그런 치졸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지 그랬는데, 아까 표현처럼 그때그때 만남 뿐이고, 이제 그 기억이 있든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많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 그걸 돌이켜보고 뭐, 이제 만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대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미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만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미래가 없이 만나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저도 뭐 옛날 기태 선생님이 어,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저도 미래란 관념이 있었고 막 그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의아하면서 만났어요. 그런가 맞는 그 선생님이 거짓말 같진 않고 맞겠지 뭐 하면서 그래도 나는 항상 미래에 대한 계획과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었거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하겠지. 그러면서 계속 만나갔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아까 처음 강의 들어오기 전에 표현한 것처럼 관심이 조금씩 덜 두더라고요. 그런 상이든 상상이든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좀 줄고 이제 마음이 점점 지금 올라오는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 내가 되어 있는 성격과 기질을 개조하거나 바꾸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게 된다고 표현하죠.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게 되고 이제 아까 어린아이 비유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표현인데 저는 그게 이제 선생님이 해준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기다려줄 줄 알게 돼요. 좀 더 기다려주고 뭔가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서 막 보채거나 야 빨리 따라와 막 이런 느낌보다는
만약 내 걸음이 느리다 그러면 그 느린 보폭에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한 걸음 걷고 좀 힘들어서 이렇게 못 걸으면 그냥 같이 못 걷는 거죠. 같이 못 걷고 얘가 좀 일어나서 빨리 이제 나 신나 하거나 나 변했어 하고 뭐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잘난 척이라 그러는데 잘난 척 하는 마음이 들면 같이 잘난 척 해주고 어, 그게 어쩌면 거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아이와 어른이라 표현하면은 비유적으로 그 아이가 하는 행동 그대로 아니면 지금 나 자신이라고 표현하면 나 자신의 행동 그대로 똑같이 동행한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이제 보폭을 맞춰서 걷게 되더라고요. 걷게 되니까는 이제 더 이상 조금씩 그 내가 느린 걸음이면 빨라져야 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러면 빨라진다는 개념이 사라지면 느리다는 개념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느려서 문제야 이러지만은 느리다는 것도 빠르다는 개념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늘 느리는 그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면은 빠르다는 목표가 사라지면 느리다는 개념도 사라지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의 걸음이고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개념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느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러다가 그 완전이란 개념도 만약에 사라지고 부족도 사라지면 부족이란 개념, 느리다는 개념도 이제 자기 마음에 없으면 애초에 이게 정의가 되질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걸음이라 표현하죠. 저가 이제 제 속으로 그 생각,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설명할 말이 없구나 이런 이해가 만나가면서 들었거든요. 뭐라고 설명하거나 정의가 안 내려지더라고 잘. 점점점 이제 만나가면서 어? 나 산만한 줄 알았는데 산만한 게 개념이었구나. 나 되게 느린 줄 알았는데 느리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의아했거든. 느리다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산만한 게 뭐지? 막 이런, 아니면 부족하다는 게 뭐지? 막 이렇게 비어 있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개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 그냥 나 자신만의 걸음을 딱 걷게 되니까, 이런 표현을 못 했는데, 저도 막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내맡기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서툴러서 아니 뭐 막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요번 강의 들으면서 저 자신의 그 만남을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동행한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막 끌어당기고 빨리 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빨리 와, 빨리 와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이루어야 돼 하면서 내 스스로를 막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그건 만남이 아니고 강요잖아요. 빨리 와 이러고.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던 게, 어, 첫 마음이 바뀌고 그 도덕경 모임에 글 적었던 게 기억나는 게, 저 뭐 일도 해보고 싶고, 저 자신을 그렇게 한 번도 저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글에다. 그게 그때는 이제 항상 나를 강요했다는 느낌 많이 받아가지고, 이래 돼, 저래 돼,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강요를 안 해야지 생각이 들고, 글에는 안 적었지만, 제가, 어, 그 당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보면 내가 깨달음 같은 건 내가 못 이룰 것 같다. 제가 좀 제 스스로 볼 때는 막 노력도 안 하고 좀 게으르고 좀 그냥 그렇게 그렇게까지 마음은 진지한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상이 있어서 나는 깨달은 사람 아니면 뭐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부처는 못 되겠다. 그걸 제 스스로 알겠더라고. 나는 부처는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내 인생에서 하나 지키고 싶은 약속은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이게 만나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그 당시도 나 스스로 봐도 나 저한테 요새 질문하듯이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몰랐어요 만나는 것도 이게 막 잘하고 있는지 못해서 못났는데 그 대신 내가 잘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절대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하고 마음을 그때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르잖아요. 잘해야지, 내 이제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잘하는 것까지 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막 잘 만날 자신도 없었고 뭐 될 자신도 없었고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대신 제한테 최소한의 기대를 하나 한다면 비난이나 판단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니, 처음에 많이 들더라고. 늘 내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닥달하고 이랬는데 닥달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만 하지 말자. 그러면은
뭐 잘해야 된다는 강요는 안 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잘해라는 말 하지 말자라고 만나가는데 그 대신 이제 만나갈 때 조금씩 힘들지만 잘해라 이런 건 없더라고요. 막잘 만나야지 이런 것도 없고 일단은 못 만나도 비난은 안 하니까 판단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안 들었어요. 잘 만난다 못 만난다 이런 관심이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만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한테도 저도 뭐잘 만나고 못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못 만났을 때 그것도 자기 자신이고 잘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니까 둘 다를 만나는 게 진짜 만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가끔 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에 저도 초창기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판단만 하지 말자 해서 만나게 되고 또 사람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동행 과정 중에서도 또 갑자기 조급함이 들어서 음, 막 하고 싶더라고요. 빨리 뭔가 되고 싶은 마음도 갑자기 또 들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 동행하겠다 했으니까 뭐 정확하게 했겠지 하는 그게 아니고 조급함도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아, 이 빨리 막 5년 넘게 만났는데 이제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뭐 더 좋은 갑자기 또 없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잖아요. 조급한 마음, 뭔가 갑자기 되려고 되고 싶은 욕구가 막 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니까 어떤 기대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늘 내가 걸었던 그 걸음 그대로 그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늘 기어가던 어린아이가 조금씩 다리에 힘이 생겨 걷게 되고 뛰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걷게 된 거죠. 걷게 되니까 걸어보니까 이제 그 경전에 표현하는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가 모두 진실이었고 한 번도 벗어나 있지 않았다는 게 그 사실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조금씩 자각하게 되고 경험적으로 밝혀지게 되고 하니까 이제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그 과정을 아니면 그런 이해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게 되고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 자신과의 동행하면 어떤 거창한 방법이나 뭐 어떤 양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만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마음이죠. 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들으신 분들이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늘 뭔가 되고 싶고 뭔가 빨리 뭔가 내 고치고 싶다, 바꾸고 싶을 때는 그때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뭐 내가 아직 뭐 부족한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 그 모습과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갈 테거든요. 만나가고 만나가고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뭐 간증하잖아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진리와 동행한다. 근데 그게 개념적으로는 커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로. 그 경전 중에 표현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밤에 잠들 때까지 어묵동정 부처와 잠잠다한 거 정말로 그 말들과 뭐, 뭐 옛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인가요?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말도 꼭 요셉뿐만 아니고 우리도 늘 그러고 있는데 어, 그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제 개념이 좀 무거우면은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아니면 only one 뭐 하나의 생명 영어로 표현하면 그 생명은 항상 우리 자신이고 우리 동행하고 있는 어떤 그 자체인데 우리의 근본 판인데 이제 그거를 막 끌고 당기고 뭐 제거하고 뭐 바꾸고 이럴 때는 안 보이거든요. 감각도 잘 안 되고. 근데 동행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실 자체가 어, 그 순간밖에 없고 그 지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오직 only one 진실이면 끌고 간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없거든요. 근데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미래에 그 뭐 돼야지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게 이 모니터 화면 중에 정면만 계속 응시하면은 정면만 보이잖아요. 이 목표라고 하면은 미래 제 모니터 화면 정면만 아니면 이 손가락만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 제 옛날 마음이 이 손가락만 보면 이게 깨달을겠지 깨닫겠지 하고 막 집중을 해요. 막 이거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집중하고 이 손가락만 보면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주변 방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방 안에 있고, 정말 이게 정말로 좋은 비유 같은데, 늘 나는 깨달아야지만 밝게 자꾸 집중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막 혼란이 오고 막 이래갖고 이게 딱 사라지니까, 아, 내가 원래 방 있었는데, 똑같아요, 옛날하고. 근데 단지 내가 막 이게 뭔가 이루려고 미래에 뭔가 도달하려고 이러니까 주변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뭐가, 그래서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어. 우리가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변한 것도 없고. 근데 늘 뭔지 모르게 상이죠, 이게 막. 요거 돼야지,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사라지니까, 주변이 보이지, 이게 마음이란 게 이게 눈에 감각되는 거 아니지만, 나 늘 이랬는데, 늘 항상 도달해 있었는데, 아니면 늘 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착각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저든 뭐, 기태 선생님이든 뭐, 대부분 뭐 아무 차이도 없거든요. 근데 단지 저도 이게 초점이 여기만 가 있으니까, 단대가 자기 자신의 근원이라 표현하든 뭐, 하나의 마음이라 표현하든, 그게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요거만 관심 있으니까. 여전히 항상 방을 비유하면 방에 있었고, 그 루미라는 페르시아 시인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에는 짜증, 불안, 뭐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 모두를 손님처럼 맞아들여라. 그 모두가 그들을 저 멀리서 인도하러 오신 그거니. 표현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이라고 표현하면 여전히 항상 방에 있고 방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이제 초점이 항상 뭔가 그거 관심이 생각에 가 있고 개념에 가 있고 뭔가 이루려는 상에 가 있으니까 이 차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되거나 아니면 이루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정말로 이 막이라고 표현하든 뭐 개념이라 표현하든 관념이라 표현하든 저도 좀 많이 집중을 해서 특히 만날 때도 막 그 당시 처음에는 집중을 막 했거든요. 집중해갖고 내가 이뤄야지 이 모든 게 다 제거된 어떤 불안이 없는 모습이 이루어야지 하는데 이게 이러면서 이 감각이 안 되더라고. 뭐 이게 주변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그 초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런 거라고 정말로 맞거든.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깨닫는 게 아니고 요것만 보고 있으면 주변이 안 보이거든요. 정말로. 그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알잖아요. 뭐 어떤 한 사람한테 얘기만 올곧이 듣고 있으면 주변에 무슨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정말로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내가 막 깨달아야지 아니면 뭐가 돼야지 아니면 이게 다 없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계속 가 있으면은 정말로 내가 우리 기태 선생님 뭐 가끔 표현하듯이 뭐 관심을 가져라 뭐 그 감각이라 자기도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거 뭐 물소리 뭐 그런 거 저도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열심히는 안 해봤지만 주변 감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좀씩 깨어나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초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늘 한 곳에만 초점이 가 있다가 이 초점이 풀리면서 그 대신 좀 다른 거는 초점이 이제 여러 곳에 가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이 초점이란 거 우리가 경전에서 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봄이든 관찰 그 자체.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내가 봐야지 안 봐야지가 아니고 항상 깨어 있고 항상 밝혀져 있거든요. 밝아져 있고. 그게 이제 자각이 되거든요. 조금씩. 초점이 늘, 이건 이제 의도적인 인간의 어떤 본다라는 어떤 노력이 들어간 거고, 항상 있는 그 그것은, 어, 동사적으로 본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CCTV 같은 거죠. CCTV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해서 뭘 찍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행동을 다 기록하고, 뭐 노력 없이 그냥 뭐 약간 그런 아니 그러니까 CCTV가 막 그런 게 아니라 비유적인 건데 하여튼 뭐 노력이 없잖아요 거기 그게 편하게 그냥 누가 지나가면 찍고 그것도 비유적으로 좋은 게 판단도 없거든요 CCTV는 뭐가 지나가도 이 나쁜 사람 범죄자 아니면 저 사람 깨달은 사람 성인 그런 판단이 없거든요 CCTV는 그냥 뭐 비판하지 없이 그냥 찍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이 원래 그러거든요.
딱히 뭐 판단도 없고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습득된 개념으로 저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건 좋은 마음이고, 뭐 나쁜 마음이고, 어둡고, 아니면 중생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 나중에 다 교육받은 거잖아요. 뭐, 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거 알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저도 이제 교육받았던 게 뭔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뭐, 커서 뭐가 돼야지, 요거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아, 그럼 무조건 뭔가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거지. 원래 실제 삶 자체, 아니 뭐, CCTV를 비유하면, 거기에는 뭐가 범죄자라서 뭐, 범죄자? 아니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그런 구분 자체를 안 하고, 없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냥 그 행동 개념 없이, 이름 없이 찍지. CCTV가, 저 사람은 뭐뭐다라고 이름 붙이고 찍진 않거든요. 아무 이름 없이,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대로 찍고, 뭐 이제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아, 저거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더라.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더라. 이제 그런 해석이나 개념은 나중에 이제 뭐 그 CCTV 누가 빌려달라 그래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순간 있는 그를 자신을 만날 때는 사실 이야기가 필요도 없고 이야기는 없거든요. 이야기든 뭐 개념이든 없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1초 뒤든 2초 뒤든 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남들한테 야 내가 어제 두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이제 개념을 나중에 붙이는 거지 실제에서는 개념이든 이름이든 이야기든 스토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붙인 거지 사실은 나 자신과의 동행 만남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거는 없어요. 많이 이렇게 길게. 근데 이제 또 우리는 얘기 안 하면 서로 이제 이게 소통도 안 되고 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할 때 얘기를 하듯이 그래야지 알지 뭐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그 옛날에 그런 설법도 있었다 그러는데 뭐 말이 그 침묵하다가 갑자기 내려가고 뭐 그거는 그거지만 이런 말에 대한 어떤 도움 효용성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 CCTV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음, 뭔 얘기했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C, CCTV인가? 뭐 CCTV밖에 CCTV밖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맞다. 이게 잘 안 이어지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뭐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근데 솔직히 또 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이어지는데 이어가려니까는 뭐 막 힘들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막 애를 쓰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 얘기했었다. 이게 방 안에서 초점 차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지만 대부분 어떤 변화를 많이 욕구하고, 왜냐면 대부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이 뭔가, 이거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실망했던 거는, 바뀌었으면 하는데 항상,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기태선생님 강의도 그러지만, 있는 그대로다. 달라지는 건 없지만 달라진다. 이 말도 이해를 잘 안 되고, 아니,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고, 안 달라지면 안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데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말장난 하지 마, 속으로. 그랬는데,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데, 초점 차이, 막 이게 집중하다가 여전히 뭐 깨어났다 해도 아니면 자각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같은 삶을 살거든요. 뭐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뭐 외식하고, 가족들이랑 뭐 얘기하고, 이런 거지 뭐 똑같이 사는데, 저도 예전에 좀 깨달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바뀌면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커가지고, 야, 저 사람 지혜롭다. 아니면 저 사람이 자비가 많다. 저 사람은 뭔가 뭐 얼굴도 밝고, 뭐 빛도 나고, 뭐 이런 거는 항상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달라진 모습을. 근데 여전히 전 똑같은 사람이고, 뭐,
그런데, 그 대신 이제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 옛날 습관님처럼 막 과거를 막 돌이켜보고 미래를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항상 지금 마음이 지금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알려고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살아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물어보거나 하면 나도 하고 과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막 그게 막 큰 중요성이나 뭐 실제성이 별로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요. 뭐 특히 공부하는 쪽에서 뭐 과거 얘기 계속 하면서 뭐 요거를 분석할 때 저는 별로 그런 거를 잘 안 듣거든요. 듣긴 들어요. 뭐 이렇게 내용은 듣는데 그 자체로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과거를 그렇게 파헤치거나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좀 그냥 말을 끊는다 표현하죠. 그럴 필요 없다.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 만나는 것만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 솔직히 그건 진짜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10년 동안 그러니까 황벽선사인가 뭐 그 표현이 나지만 그 이제 다른 맥락이지만 억만 겁을 돌아도 못 깨닫는다 이런 표현을 선사들 하는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 들을 때 그런 느낌 받거든요. 과거를 막 한 수십 년 분석해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 지금 일어난 원인을 찾는다고 뭐 그거 100만 년 해도 아무 효과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그런데 그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요, 실제로. 그 100만 년 분석해도 치밀하게 분석하고 뭐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지금 있는 거를 만나는 게 이게 양이고 질이라 치면 질적으로 이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만나고 치유라고 표현하면 치유를 진정한 치유는 지금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 무조건적으로 만나주는 거지. 과거는 기억이잖아요. 기억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해석해봤자 그거는 이제 좀 유식하다고 들을 수 있죠. 너 좀 많이 안 해. 뭐, 너 좀 너에 대해서 많이 분석했네. 요런 정도지.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동행도 아니고. 동행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떨어져 갖고 해석하는 거죠. 만나는 거는 떨어져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약간 떨어져 갖고 관찰자처럼 저거는 뭐 저쪽 거 저 사람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 뒷담화 깔 때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타인과.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고 너는 일도 잘 안 하고 뭐 게으르고 뭐 너는 뭐 남들 뒷담화 까고 이렇게 분석하는데 만남은 그 분석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특히 뭔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약간 떨어져 그러니까 제 말은 자기 자신을 좀 만나라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그게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던 거는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늘 자기 자신도 저도 그러지만 상처를 받았던 마음이 스스로마저도 자기 자신을 단지 교본처럼 책처럼 계속 머리로만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니까 그 상처를 직접 좀 만나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랄까?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전에 알았던 그 동생한테도 인연은 끊겼지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했거든요. 제발 좀 어, 책, 책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커피숍에서 만났던 얘기, 마지막에 커피숍에서 만났거든요. 세 번인가 네 번 만났는데 계속 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 얘기도 하고 이제 익명으로 얘기하는데 트라우마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상처가 일어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다 이러는데 이제 그건 설명인데 그거는 이제 뭐 이해가 되고 나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공감도 되고 하는데 그 대신 만날 때 그거를 계속 그런 관련된 책을 보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가 직접 지금 올라오는 분노 뭐 네가 뭐 증오 뭐 이런 거 만나면 된다. 경험해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딱 질문했던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뭐 효과적으로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럼 이렇게 계속 만나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책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만남 속에서도 뭘 읽고 왔대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읽고 뭐 이게 책 같은 게 있잖아요. 심리 서적 뭐 이런 거 읽고 와서 이런 거 봤다. 요걸 나한테 대입시키니까 뭐 어쩌다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되게 사람은 흡족해 하거든요. 아, 내 과거가 이래서 이해가 되는구나.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아니, 그 이해가 되는 건 잠깐뿐이다. 잠깐 그 뭐죠? 그 우리가 뭐 잠깐 뭐 먹으면 아플 때 약 먹으면 잠깐 괜찮잖아요. 아, 진통제. 진통제라는 표현처럼 그 잠깐 좋을 뿐이고 그거는 좀 그렇다 해서 그런 거 말고 만나라 해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 책에 별로 관심 안 두고 막 그 만남 속에서 막 해라 뭐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그 이후로도 인연이 몇 번 있었는데도 항상 이제 다들 그렇게 그 다 똑똑해요. 대부분 똑똑했었고, 저도 솔직히 똑똑했는데, 똑똑하고, 뭔가 많이 알아요. 그래갖고, 그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만나고, 막, 이해하는 거에서 그치고, 거기서 좀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항상 자기가 가진 개념에 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한 표현처럼,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뭐 항상 자기가 가진 이해와 개념과 여기 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에 솔직히 또 솔직히 느꼈기에는 관심이 그렇게 없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말은 내가 나 자신을 만나고 뭐 좀 치유가 되고 싶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진심이었고 간절했으면 좀 뭐 제가 뭐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만나고 저 사람이 저런데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같은 패턴이죠.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요거만 가니까. 저도 힘들었던 건 아는 게 실험 처음 했을 때 그 해석하는 마음, 설명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진심이니까 이 옛날 습관이 올라오더라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이게 또 해석만 하다가 조금 덜 만나니까 마음을 좀 일으켜서 아니면 마음을 관심을 좀 둬서 감정을 만나보자라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이게. 워낙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이성적인 거를 제가 그거를 좀 알거든요. 뭔가 이해하면 되게 만족감이 들고 뭔가 나아진 것 같고 그래갖고 스스로 뭐 뿌듯하고 말이니까 그리고 뭔가 이해를 해야지만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거 분석하더라고 감정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데 근데 저한테 간절했던 건 내가 20 몇 년 동안 일했는데 별로 별 효과가 없었더라. 근데 지금도 그럴래? 하면서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실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은 이제 막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해보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막 올라올 때 그냥 냅뒀어요. 예전에는 그걸 따라서 문장을 제가 또 이어가고 막 그거에 빠져가지고 어이구 그렇지. 이렇게 이해했지. 이렇게 하고 만족해하고 끝났는데, 이제 냅두니까 이게 문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의미가 줄어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되게 크게 생각했거든요. 이해하면서 막 좋은 이론 아니면 어, 좋은 이해를 내가 했구나. 이런 거. 아니, 좋은 걸 했구나. 이랬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이제 만남에 직접적 대면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생으로 만난다고 표현하죠. 내가 아까 숙경님 표현처럼, 내가 정말로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구나. 누가 보면 저도 항상 불안하다 했기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이 감각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네, 이러면서 이제 해석보다는 직접적인 만남을 좀 더 나도 모르게 계속 가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2, 3년까지 이제 훈습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요, 계속. 해석도 하고, 개념도 올라오고, 막, 이거는 뭐 내면아니고, 과거가 엄마가 어때서 어째서 올라오는데, 이건 관심을 덜 두고, 저절로 그냥 올라오는 그 쓰라림, 아니면 뭐, 설명할 수 없는 감각, 그걸 만나게 되니까, 어,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좀 덜 가더라고. 설명이든, 해석이든, 과거에 뭐, 그런 것들로 관심 더 가고. 그러니까 정말로 동행하게 되는 게, 기억이나 생각은 과거거든요. 과거의 어떤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이 올라오는 그것을 설명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각이라 표현하면 그걸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동행이라 표현은 말 없는 동행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말 없는 뭐 진짜로 갔다부터 옛날에는 전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너는 내면 아니고 너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서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저 자신한테 비하면 설명을 계속 해요. 너는 이렇고 저렇고 저 설명하다가 이제 그 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말을 안 하게 되고 간섭이라고 표현하면 간섭이죠. 같이 손잡고 가는 거죠. 말 없이. 얘가 한 발 걸으면 한 발 걷고. 그러니까 한 발이란 표현도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개념들이 다 계속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발이든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빠르든 느리든 그냥 걷게 되고 그 침묵, 도덕경 일장에 나오는 것처럼 돈은 이름 붙일 수 없다. 무역으로는 유역으로는 그 가장자리만 볼 수 있고 무역으로는 그 뭐 신비만 볼 수 있다는데 이름 붙이든 안 붙이든 똑같지만은 예전에는 그 이름이 완전히 실제가 되고 동일시가 돼서 늘 이름 붙이고 해석하고 해서 만났지만은 이제 이름이 떨어져 나가도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만날 때 굳이 내가 막 구상하진 않지만 요건 불안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짜증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감정 자체에도 이름이 없고 개념도 없고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감정들은 뭐 짜증이든 두려움이든 순수함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그 개념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모든 감정이든 우리 모든 존재에 순수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각자의 고유의 어떤 순수함 그런 게 있는데 단지 뭐 깨끗한 것만 순수하다 그 더러운 거의 구분이지만 이름 없는 아니면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함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빛이라고 표현하면 빛이라고 표현해서 그걸 따로 찾아서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이해가 들어요. 예전에 구분하고 판단할 때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순수한 거고 이건 더러운 거고 이건 어두운 거고 밝은 거고 하는데 각각의 순수함이 있어요. 각각의 그 고유의 감각 뭐 짜증은 짜증대로의 감각 기쁨은 기쁨대로 감각 근데 이름 붙여서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뭐 된 거고 안 된 거고 하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절망감이 올 때 그 감각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감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암담한 감각, 뭐 이런 것도 다 각각의 그게 있거든요. 그 감각이나 감정은 그 감각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가지고 있고 기쁨이 가지고 있는 거를 짜증이 없잖아요. 각각의 다르잖아요. 고유하다 그런 표현처럼. 만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각각 감정마다 다 고유한 거고, 고유하다? 아니, 순수함? 뭐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구나. 이런 이해가 되니까, 그냥 만나게 되고, 아픈 감각도 있잖아요. 막 힘들고, 막, 아이고, 나 비참하다. 뭐, 저도 그 비참하다 이럴 때 있는데, 그것도 그것만의 감각이지, 다른 감정이 비참함을 주진 않거든요. 비참한 감정만 비참함을 주고, 기쁜 감정은 오직 기쁨만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비교하면 요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 좋고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각각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저는 편의점에서 저를 이제 뭐 좀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나이 먹고 결혼 안 하고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보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고유한 유일한 사람이고 한 역할이지만 현주 씨든 경주 씨든 영청님이든 각각의 고유함이거든요. 근데 비교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각자의 삶, 걸음, 모습 그게 뭐 그걸 다 각자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구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도 그런 인터넷 시대니까 그런 거보다는 각자의 고유의 삶에서 그 순수함이 정말로 있어요. 그 비교하지 않는 그걸 절대라 표현하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이 없다면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내 삶이 아무리 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조건이 좋아서 돈도 많고 덜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생각에 제가 돈이 많으면 몸이 좀 덜 힘들 텐데 그런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또 그냥 편하게 갈 것도
돈 아낀다고 좀 걸어가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생각을 가끔 또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 텐데 몸이 좀 편할 텐데 이런데 또 불편함이 몸이 있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또 배워가는 것도 있거든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편하면은 뭔가 그래도 뭐 구상을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걸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뭔가 얻거나 저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끼게 되고 막 이걸 구상을 하다. 이거 장볼 이거 사면은 내가 이번 달 빡센데 그럼 이거 사면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계산이 하잖아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데 이런.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넘쳤으면은 그런 구상은 안 하고 그냥 막 사겠죠. 막 사고 하면 뭔가 편하긴 해도 재미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달 수입했는데 한 달 통장 찍힌 거 보면 나름 한 20만 원, 30만이 남으면 기분 좋더라고. 근데 뭐 어느 순간은 뭐 마이너스 될 때도 있거든요. 저번 달에 제 마이너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씨, 왜 썼지? 막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막 가계부 적진 않는데 막 어디서 뭐가 막 나가더라고요. 계속. 쓴 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막 내가 50만 원 왜 나갔지? 이러면서 막 한 하루 정도 기분 되게 안 좋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기분 좋은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속에서 불편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 배우는데 근데 솔직히 가끔은 나도 로또 됐으면 연금 복권 됐으면 그 생각 가끔 해요. 연금 복권 되면 어 내가 편의점 일 안 하고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좀 편하게 하고 한 달 동안은 좀 놀고 요 연금 복권 로또 되면은 전화 올까 봐 이제 제가 겁나가지고 그거는 좀 제가 소심해서 그런데 연금 복권은 뭐 한 달에 2, 300씩 준다며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 사진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금 복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쭉 얘기했던 게 제 마음이 약간 좀 간절했던 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나 해석이나 판단보다는 동행한다는 마음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는 동행이 시작되거든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점점점 같이 비유하면 자기 자신과의 걸음 동행을 하다 보면 개념이 사라지고 이야기가 사라지고 중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도 사라지고 어떤 침묵의 걸음 개념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걸음 그걸 순수한 걸음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걸음을 딱 걷게 되는데 그 정말로 제가 표현하면서 참 좋은 게 늘 저도 해석하고 간섭하고 판단하고 그 배워왔던 것들로 그런 걸로 넌 됐니 안 됐니 뭐 아직 못 깨달았니 하지만 그 모든 개념을 떠나서 실체하는 것은 그 걸음걸음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각, 그 모든 개념,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개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중생이란 것도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 걸음, 사박사박이란 표현을 하자면 모래사장 걸으면 사박사박 그한데 굳이 거기에 사박사박을 이해하고 알고 할 필요 없고 그냥 걸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 중에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없다. 만나기만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인데 아는 거는 약간은 뭐 도움이 되겠죠.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지만 근데 정말로 만남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해나 어, 공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공부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때 한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만나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사박사박 그 걸음걸음이 어, 이제 아까 차이점이 없다는 걸 늘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왔고 우리는 늘 모래사장 아니면 우리 광활한 해변을 항상 걷고 있었는데 초점이 항상 한 곳에만 가 있다. 미래의 목표에만 가 있다 보니까 광활한 대지를 걸으면서도 우리는 너 대지가 어딨어? 여기가 어디야? 뭐 아니 내가 누구야? 내가 무엇이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자각을 못하고 있는 우리는 현실이거든요. 그 차이라서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진실이다 사실이 변하진 않거든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한다 그래서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고 단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기를. 뭐 이런 인연을 통해서든 자기 자신의 만남을 통해서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열려 있고 그런 거를 편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숨겨져 있지도 않거든요. 단지 내 관심과 초점이 뭔가 이루고 되고 이런 것만 가 있다가 자기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돌아서 만나기만 하면 어, 그 자각이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시기나 때는 다르겠죠. 근데 따놓은 당상 누구나 다 정말로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실상이거든요. 누구나 다 동일한 실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차이는 착각이 누가 빨리 사라지나 조금 늦게 사라지 시간적으로 뭐 빨리 사라지나 늦게 사라지나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육체적 나이로. 근데 동일하게 이루어진 실상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이제 그게 뭐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인간 모두에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이든 죽어있는 생명 모두에게 다 이루어져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아니고 단지 내 눈이 착각이 내려지면 아니면 그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자각이 되면 그렇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해보고 싶어서 오늘 뭐 중간에 약간 저도 깜빡깜빡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때 좀 쉬었다가 질의응답 때 또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